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이 2020년 10월 20일 지금 한 11시 12시경 됐어요. 오전에 보면은 오늘 장흐름은 이제 미증시 변동에서 개파락 시작했다가 이제 반등이 좀 진행이 되나, 미선물도 좀 반등 흐름이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진행되나 했더니 이제 차익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좀 조정 흐름에 있는데, 최근에 조정 흐름은 개인의 매도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 계속 팔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 계속 팔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요거는 지금 부채예요. 자, 신용 비중이 계속 예탁금에 비해서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부채로 사고 있다는 건 뭐예요? 부채라는 건 결국은 단기적으로 팔아야 될 매물인 거예요. 언젠가는 청산 포지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주도 섹터가 조금 밀리고 뭐하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주도 섹터가 밀리면서 물타기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보여지고요. 이런 자금은 결국은 다 깡통 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개인들이 부채로 담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부담인 거죠. 자기 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채로 사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부담인 부분이고, 이런 물량을 누가 받아주려고 그러면 대표적인 자금이 외국인이어야 되는데, 자, 외국인 자금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가 풀리기 전에는 강하게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공매도 금지가 풀리기 전에는 이게 지금 내년 3월 정도로 예정이 돼 있죠. 이전에는 강하게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럼 개인 수급이 계속 그 전에 내년 3월 이전에는 계속 수급 주체일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개인 센티가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 시장이 좀 빠지고 이제 공모 참여도 좀 줄어들 가능성들이 있어요. 빅히트에 만약에 지금 물린 자금들이 굉장히 많을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SK바이오판과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면서 기대감 키워놓고 빅히트로 죽이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좀 커지면 이제 공모에서도 이제 공모가 하회에서 상장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야, 이거 공모주라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스탠스들이 잡힐 수 있어요. 공모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다 초짜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연동되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투기 심리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투기 자금들이 털려나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유동성의 축소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정상화를 가져오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악재성 이슈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미 대선이 있겠죠. 미 대선 이슈가 있을 것이고, 이제 양도세 이슈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이 양도세 이슈는 유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폭락의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정부에서 만약 코로나만큼의 폭락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양도세는 무조건 유예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불안 요인을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욕을 겁나 먹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완만한 하락 조정이라 그러면 양도세를 그냥 강행할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 부분에 이제 매물 폭탄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매물이 폭탄이 나올 거다 라는 거를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뉴스를 계속 접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센티 악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1140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1250원에서부터 내려온 거라서 환율이 거의 한 10% 가깝게 지금 이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증시로 자본 유입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공매도 금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개인 자금을 받아줄 건 이제 기관밖에 없는데, 기관 같은 경우도 보면 연기금이 최근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 밸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거가, 운영력이 이제 당연히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쪽이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있다 그러면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3월 달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폭락 구간 때부터 4월, 5월 뭐 요때까지 연기금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많이 올라간 거죠. 이게 비중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수익이 많이 나도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비중이 작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전체 자금의 한 40%에서 한 60% 정도 비중을
운영을 하고 캐나다나 뭐 호주 같은 데는 더 많이 운영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2%나 될 거예요. 그럼 이 비중이 뭐 한 3%, 4% 올라가게 되면 한 1%는 팔아야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렇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비중 설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연기금 자금도 당장 들어오기는 어렵다. 그러면 개인의 수급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에서 오늘도 보면 1,500억을 팔고 있는데 코스닥을 한 뭐 얼마야? 잠깐만요. 코스닥을 한 600억 사고 있어요. 600억 사고 있으니까 개인이 1,000억을 파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테마에 지금 수급 쏠림들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보이고, 그래서 테마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기존에 이제 주도 섹터에 들어가고 있는 지금 물타기 자금 같은 경우는, 뭐 반대 매매 같은 걸로 털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하락이 뭐 한 1-20% 정도 나오면, 뭐 심하면 한 30% 정도 나오면, 그럼 이제 부채는 이제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지금 소형주 같은 경우는 툭툭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오전장에 보면은 막 순식간에 마이너스 10% 갔다가 막 플러스 2%로 돌리고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그냥 증권사에서 때리는 물량들일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들이 지금 확대되는 그런 포지션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금 비중을 한 27% 정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있는데 현금을 2,700만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7,300만원 정도가 주식 비중이라고 치면 이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 주식 비중이 내려오면 당연히 현금 비중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6,000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이거는 8,700이니까 8,700에 27% 2,700만원 갖고 있으면 현금 비중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씩을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서 보면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만약에 코스피 2200포인트가 깨지는 구간들이 온다. 그러면 저는 이때부터는 진짜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정 밸류가 제가 생각했을 땐 한 2200에서 2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6, 7월달에 2400포인트가 갔던 포인트하고 좀 달라요. 기간이 이제 뭐 한 3개월 뭐 이게 지나면 그동안 기업들이 버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폭락이 왔을 때 2분기보다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앞으로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지금 유럽은 경제 봉쇄를 다시 진행하려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잡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1차 팬데믹이 있었을 때보다 경제 봉쇄 규모를 더 강화하기가 어려워요. 경제 같은 부분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아예 고려하고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게 확산이 되고 점점 된다 그래도 과거처럼의 이제 충격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래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지수 전체로 봤을 때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년에는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내년에 좀 턴어라운드 폭이 약해진다 그러면 내후년에 2022년도에는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턴어라운드 폭이 약하다 그래도 내후년 걸 반영하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라는 건 결국은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대공황급의 악재 요인들이 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다가 최근에 보면 이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슈화가 되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같이 힘들다 보니까 이때는 미국이 먹고 살만했고 중국은 좀 힘든 구간이었으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국도 힘들고 중국도 힘드니까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때리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미국이 중국 때리다가 유럽도 때리는 포지션들이 나왔었는데 유럽까지 같이 때리게 되면 이거는 진짜 뭐 대공황급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탄핵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정치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면 그 경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또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게 전쟁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다 보면 불만이 쌓입니다. 불만이 쌓이게 되면 치안도 안 좋아지고 이거를 이제 외부로 돌리려는 노력들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힘들다 그러면 일본을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반일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일본이랑 싸우자 뭐 이런 스탠스들이 가는 거죠. 그러면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제 분쟁이 확대되면 이제 전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면 과거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그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저는 그런 게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라는 팬데믹 이후에 이제 큰 리스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폐해져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불만들이 막 터져나오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폭동이라든가 전쟁 같은 이슈들이 굉장히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 항상 기회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좀 냉정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먹고 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자, 2020년 10월 20일 이제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캠트로닉스 이제 104%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자,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저 자율주행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지금은 보면 저는 이제 조정들이 좀 진행이 되면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들이, 주도 섹터들이 강하게 고점을 높여갈 가능성들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20% 미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20%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백신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푹 튀어나온다. 그렇게 되면 요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백신이 전망되고 있는 거는, 최소 이제 내년, 이제 하반기나 뭐 내후년에 이제 보통 보급이 되는 걸로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올해 갑자기 어떻게 보급이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 요거는 굉장히 강한 턴어라운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 확률이 10%에서 20%나 되지 않을까.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하방에 센티가 잡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도 섹터는 기존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3까지 올라왔으면 이때는 1만 더하면 2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1만 더하면 3으로 갈 수 있는 건데 2만 더하면 4로 갈 수 있어요. 근데 3에서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3에서 6이 가려고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거 다시 얘기해야겠다. 1, 2가 있으면, 자, 1에서는 1만큼만 플러스하면, 자, 이게 2배가 되죠. 근데 2에서는, 자, 2만큼을 플러스해야 이게 4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주도 섹터라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요 자리 이게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기존에 3월 코로나 때부터 들어왔던 자금에 더 많은 자금이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면 되겠죠.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시총 비중이 작은 테마 흐름들이 확산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회원분들한테 제가 미리미리 코멘트가 드리고, 주도 섹터가 조금 힘이 꺾이는 부분들이 오면 이제 테마 흐름들이 진행이 될 텐데, 테마에서 가장 유력한 부분들이 미래차 쪽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소차 쪽하고 자율주행 쪽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포지션에서는 자율주행 쪽이 이제 많이 엮여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조정들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기존에 이제 주도 섹터가 조정이 들어왔다 반등이 들어와서 요만큼밖에 못 올라갈 거다. 그러면 테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테마 같은 경우 조정이 들어왔다 반등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정이 들어왔다 반등이 들어오면 이렇게 가는 거고, 테마는 조정이 들어왔다 반등이 들어오면 고점을 높여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이제 2차 포지션이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후발주들을 좀 이제 포트폴리오에 섞어갈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익을 챙겨놨던 부분들을 이제 다시 좀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테마 비중의 리밸런싱 포지션들을 봐야 될 지금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장기 테마냐 단기 테마냐를 항상 구분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기 테마라는 건 이제 산업 흐름이에요. 단기 테마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슈가 아닌데 어떤 주가가 올라가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 테마들일 거고요. 지금 당시에 이제 지금 붙고 있는 테마들은 그래요. 코로나 치료제 테마가 진짜로 그 기업들의 치료제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서 이익을 가져다는 포지션이라를 봤을 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죠.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진짜 수혜줍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백신이 진짜 보급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캐파 증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CMO 설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요. 그러면 생산 캐파를 다 메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의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뭐하고 하면 그건 이제 계속 다 채워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공급이 부족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런 CMO 업체들에는 굉장히 호재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치료제든 백신이든 그걸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나머지 기업들, 뭐 신풍제약이라든가 등등 이런 기업들은
그럴 가능성들이 전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기업 이익이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는데 주가만 올라간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큰 버블이라는 거죠. 그럼 단기 테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지금으로 보면 코로나 테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로나 테마주들도 이제 뭐 진단도 마찬가지, 진단 테마주도 지금은 이제 실적이 진짜 많이 올라가서 이익이 나고 있는데 2년 3년으로 봤을 때 지금만큼 벌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없다라는 거죠. 점점점 확장이 되는 테마를 보는 거예요. 테마도.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진짜로 정치인하고 같은 대학교 나왔다 그래갖고 우리 대학 나왔으니까 이 산업 너한테 다 밀어줄게, 정부 지원 니한테 밀어줄게, 이런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근데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기업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거나 성장 모멘텀이 잡히지 않는데 주가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단기 테마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장기 테마 같은 경우는 뭘까요? 진짜로 미래에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테마를 보는 거죠. 그럼 자율주행 테마는 어디에 속할까요? 장기 테마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을 설정을 해서 테마도 관점을 달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테마 비중을 설정해서 운영을 할 때도 그런 포인트들을 체크를 하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수익 인증해주신 이제 회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태평성대님이 104%로 이제 가장 좀 높은 가격에 높은 수익률에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신 것 같고요. 이제 코멘트를 보면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 보유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신나님이 103%, 징기스칸님이 100%, 원치과 요님이 103%, 판타지아님이 99%, 삼십라이프님이 103%, 신나는 바투님이 101%, 평생투자님이 102% 수익인증 해주셨어요. 자, 수익인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하면 유튜브 방송 보고 뭐 하는 사람들 지랄하네 그래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먼저 까놓고 욕 좀 덜하라고, 그리고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회원분들이 이런 인증자료 안 올려주시고 하면 저도 방송을 쉽니다. 그러니까 인증자료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열심히 좀 올려주시고요. 뭐 이제 내가 컴퓨터를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잘 못하겠다 라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뭐 이제 한 일주일에 이제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좀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2019년도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보면 우리가 편입 사인을 제가 드리고 뭐하고 했을 때 2019년도에 7월 8월 달에 이제 편입 사인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보면 2019년도에는 이제 보면 100% 수익권에 나왔었어요. 이때는 왜 매도 사인을 안 내고 2020년도에는 왜 분할 매도 사인을 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추천 자리를 놓고 보면, 자, 이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구간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 추천 드릴 당시만 해도 제가 적정 밸류를 한 6만원 정도 봤었어요. 처음에 2019년도에는, 한 3, 4만원 정도 보다가 이제 이게 업사이드를 붙여가지고 한 6만원 정도 봤는데,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는, 보유 포지션은 자, 리딩은 항상 그렇습니다. 상승 여력이 100% 이상 더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면, 요거는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잘 취하지 않고요. 한 100% 정도 그 이내로 보여진다 그러면 분할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가는 포지션들의 사인을 드려요. 자, 그러면 6만원 구간이면 지금 2만원 구간 근처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에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매도 없이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맞겠죠. 자, 6만원 정도 적정 밸류가 잡힌다라고 그러면. 근데 왜 분할 매도 사인을 냈느냐? 자, 코로나로 인해서 좀 타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정치 같은 거에 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사이드가 좀 발생을 했다. 자, 이제 미래 실적 같은 경우는 추정치라는 거는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해요. 업사이드가 진행이 되고 또 중간에 어떤 노이즈 요인들을 발생해서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줄어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발생을 하게 되면 자, 다운사이드가 또 발생을 하죠. 자, 그런 다운사이드 요인들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정치가 좀 대폭 수정될 가능성들이 좀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업의 좀 가치를 좀 보면 항상 악재는 보면 좋은 매수 포지션을 만들어줘요. 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도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고 일본 수출 규제라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포지션 설정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편입을 할 수가 없었던 포지션이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주가가 이제 17,650원 구간에 보면 시총이 한 2,500억 정도 돼요. 2,500억 정도 되는데 이 기업의 스토리를 보는 거죠. 자, 2015년도부터 보면은 적자가 한 3년 정도 이어졌어요. 한 1년, 2년 정도 이어졌는데
중간에 영업이익이 반짝 흑자 전환했다가 순이익은 이제 적자폭을 키우면서 2017년도까지 이어졌죠. 근데 보면 어때요? 매출 같은 경우는 2015년에서 16년도에는 조금 줄었지만 2017년도부터 어때요? 매출이 툭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여지죠. 그리고 쭉 이제 성장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포지션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적자 부분들이 뭘까요? 투자겠죠. 자, 이런 투자들을 확인을 할 때 보통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는 부분들이 이제 매출의 증가폭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 더 보면 자, 어디다 투자했을까를 좀 유추해보기 위해서 공시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살핍니다.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의 이 초록색 동그라미 구간, 요런 포인트들이 나오는 구간 보면 시총이 800억, 1200억 대였단 말이에요. 2016년, 17년도 구간이죠. 주가는 이제 5,000원에서 이제 8,000원 사이 구간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5,000원 구간 대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죠. 그런데 이제 추정치가 안 잡혀있고 뭐고 하다 그러면 자, 이 미래에 대한 실적, 2018년, 19년, 20년도에 대한 이 늘어나는 실적 같은 게 확인이 안 되겠죠. 추정치는 변화가 있지만 이런 방향성들은 항상 보인단 말이에요.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 모멘텀들을 보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잡아나갈 수 있는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련된 사업들이 뭐가 있고 언제부터 좋아질 수 있고 이 흐름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런 게 늘어나고 2018년도에 이렇게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2018년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럼 기업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뭐예요?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내려온다. 아니면 주가는 못 올라간다. 이건 뭐예요?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를 2018년도에 만들어줬는데 뭐가 만들어졌냐? 미중 무역 분쟁 노이즈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런 건 땡큐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회원분들한테. 근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항상 조정이라든가 어떤 리스크가 나올 때는 땡큐 포지션이에요. 땡큐. 그러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야,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못 올라가거나 빠지는 걸 찾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왜곡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곡을 항상 찾아가기 편한 포지션이 뭐냐면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리스크라고 불거지는 부분들 보여지면 이 왜곡 흐름들이 잡힌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어때요? 자,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도 올라요. 근데 오히려 시장이 좋고 뭐고 할 땐 더 올라가요. 그럼 이게 버블이죠. 이것도 왜곡 포지션이에요. 자, 저평가를 확대할 때도 왜곡 포지션이고, 자, 버블이 생길 때도 항상 왜곡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버블이 생길 때는 어때요? 팔아가는 포지션이고, 저평가거나 확대하는 그런 왜곡 포지션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이제 시장 흐름을 바라보게 되면 기업 가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왜곡을 만들어내는 이슈들인 거예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 가치에 집중을 하고 그쪽에 기준을 맞춰야 이런 포지션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수출 규제 이런 거 코멘트 나오고 했을 때 이때 처음 추천을 드렸어요. 7월 8월 달에. 그때가 이제 보면 어때요? 또 좋은 포지션이죠. 왜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 흐름들이 보여주고 하는데 코로나라는 게 또 이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자극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또 좋은 포지션인 거예요. 자, 미중 무역 분쟁일 때는 제가 이제 요 종목을 체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추천을 못 드렸던 거고, 일본 수출 규제라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부터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포인트, 이때도 추천 드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간 다 보면, 그래서 추천 자리들을 보면 어때요? 자, 요 포지션이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런 거 있었던 8월 폭락 시점이에요. 19년 8월 폭락 시점. 요 구간들이라면 이때가 코로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추정치들이 계속 업사이드 나오고 하니까 계속 추천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추정치 다운사이드가 보여져서 분할 매도 포지션을 이제 잡아뜨렸고, 그 다음엔 이제 지금부터는 또 업사이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한 이제 뭐 실적 쇼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기적인 쇼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업사이드가 점점점 확대될 가능성들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도 올해 놓고 보면 원래 이게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있던 부분들이 요것보다 한 1.5배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매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꺾이는 분들이 안 보여지죠. 물론 이제 이게 추정치라서 요거보다 다운사이드가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2021년도에는 굉장히 또 큰 폭의 업사이드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 지금 자리에서 주가 위치가 머물러 있는다 그래도, 자, 조정을 이렇게 횡보 조정 받는다 그래도 이제 여기는 매수 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우리가 투자 포지션을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후발주들을 담아갈 포지션인가,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지금 밸류 체크를 좀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솔루션 일부 기업들, 그 정도로 좀 이제, 좀 한계치가 있어요. 부품이라든가 요런 쪽은, 성장 흐름들은 보여지는데, 아직 이익이 찍히지 않는 구간이에요. 자, 캠트로닉스가 지금 자율주행 이 테마 관련된 기업들은, 요 정도 포지션에 있어요. 2015년, 16년, 17년 정도의 캠트로닉스의 포지션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표를 갖고 나온 건데, 요 미래 추정치들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이 안 되는데, 숫자가 안 보여지는 기업들은 어때요? 자, 다시 살 자리를 줄 가능성들이 높아요. 근데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은 이제 살 자리들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밸류를 받으면서 신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까지 조정폭을 크게 확대하지 않고 쭉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자, 확률적인 관점을 입히라는 거예요. 밸류 체크를 해서 이제 편입을 해야 되지만, 밸류가 안 보이는 기업들은, 자, 기술적인 지표들로 많이 보는데, 보통 보면, 대장은 뭐예요, 지금? 이제 모트렉스하고 모바일 어플라이, 요 정도 보일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뭐 160%, 뭐 200%, 요 구간에서 이제 일괄 매도 사인을 내고 했는데, 보면 어때요?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가장 세게 올라갔던 애는, 자, 괴리가 그만큼 큽니다. 저점 이렇게 연결해놓고 보는 거예요. 추세선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전 이걸 보는 이유는, 이제 후발주들을 조금 이제 추려나갈 때 보통 이런 걸 많이 이제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칩스 앤 미디어, 텔레칩스, 그리고 뭐 다른 기업 이제 연결해 놓고 이렇게 보고, 또 ADAS 관련된 기업들 연결해 놓고 이렇게 보고 보면, 자, 반도체 ADAS는 어때요? 이게 가장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거든요. 먼저 올라간 종목들은 어때요? 아직 이 추세선의 괴리율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후발주들을 보는 이유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후발주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변동성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니고 축소. 이건 리스크라고 안 하겠습니다. 단기 변동성. 변동성이라는 건 리스크가 아니니까 변동성을 축소하는 포지션을 보기 위해서 후발주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라닉스 같은 기업들을 보면 솔루션 기업들도 조금씩 벌어지는 흐름들이 보이는데, 얘네보다는 변동성이 이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락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근데 이제 상방으로 열리게 되면, 이제 이거는 변동성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만큼 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투기 자금들이 많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덜 올라왔다는 거는 들러붙어 있는 투기 자금들이 약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상승은 확률이 더 높고, 그러니까 폭도 더 커지고, 하방은 변동성이 더 줄어드는 포지션들이 나와요. 그래서 후발주들은 항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뭐 이 폭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인 거예요. 후발 포지션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찾아 담는 거예요. 자율주행 카테고리를 쫙 연결해 놓고 추려 본 다음에 기업의 내용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후발 포지션들이 나오는 걸, 내가 만약 이쪽에 비중이 많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추려가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가장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저는 요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 고점은 저는 이제 한번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라닉스 등과 뭐 이 후발주들이 이제 뭐 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자율주행 섹터 테마 비중은 많이 줄일 거예요. 이제 주가는 굉장히 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모르는 건데, 시장 흐름에 따라 다를 건데, 테마 비중을 많이 줄이고 이제 진짜 장기 포지션들을 조금 준비를 해야 돼. 그런 포인트들이 보여서, 제가 지금 장기 포지션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섹터는 이제 반도체 쪽이 일단 있어요. 반도체 쪽하고 건설 철강 쪽이 있습니다. 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회원 방송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종목이라든가 특별 섹터 흐름을 이제 나머지를 다 정리해드리고 하니까, 회원분들은 그런 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런 쪽에서 보면 밸류 매력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 제가 3개예요. 시장에서 이제 상승률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 밸류 매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 3가지의 섹터예요. 그러니까 이 섹터들을 좀 보면, 지금 뭐 주가도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 3년, 5년 이렇게 봤을 때는 주도 섹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추가하면 2차전지쯤 되겠는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노이즈 요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빠진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비중을 또 많이 늘려볼 포지션들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화재, 최근에 보면 화재 이슈니 뭐 이런 거 붙고 있어요. 뭐 등등해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붙어줘서 악재성 요인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이제 붙어줄 수 있는 것들이 인수랜다. 유상증자 이슈가 좀 많이 붙을 수 있어요. 이제 캐파 증설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가 뭐 이제 뭐 채권 발행을 한다라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부각이 되고 뭐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내려오는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승률이 가장 장기적으로 가장 높아 보이는 섹터가 요 4개 정도 보여줘서 베이스는 이쪽에다 깔고 가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테마 비중을 줄이는 포지션에는 여러 애들 다시 비중을 이제 늘려보는 그런 포지션들을 우리는 설정을 해갖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테마 흐름을 이제 순환매 흐름들을 보면 자율주행 테마 다음에는 지금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차 인프라라고 보면 되고요. 자, 처음에 이제 전기차 2차 전지가 움직이는 건 뭐예요? 이건 이제 배터리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배터리 쪽은 뭐예요? 자동차 부품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소재라고도 볼 수 있고 부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요쪽에서 어때요? 당장 연결된 이슈라서 요쪽 산업이 먼저 크니까 야,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겠다라는 건 다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게 거의 스탠스가 잡혀가니까 어때요? 야, 그럼 인프라를 깔아야지. 지금 충전소도 많이 부족하고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야, 이쪽 업황 갈 수밖에 없겠네 하고 돈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테마 흐름인데 어때요? 이게 장기 테마예요, 단기 테마. 이건 산업 흐름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테마 흐름들을 연결해서 보라는 거죠. 요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또 이제 IPO 테마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이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이야기해 볼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회원분들한테 나머지 계속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테마 포지션을 내가 얼마나 설정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대충 잡아놓고 반등 포인트가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일단은 이런 쪽에서 반등 포인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이 한번 크게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 주도 섹터 이 테마 흐름들 그 다음에도 움직일 텐데 테마 흐름은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거는 산업 테마가 진행이 되면서 모바일 업황이 계산되면서 이제 모바일 테마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업황 뭐 이제 가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모바일 쪽은 이제 비중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쪽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다 줄여갈 포지션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좀 합리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내가 소외가 길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올라가는데 2차전지 하나도 안 갖고 있으면 소외감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갈 수 있는 포지션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계좌 변동성을 이제 축소할 수 있는 포지션들을 계속 고민을 해가는 게 이제 합리적인 투자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